저는 작년 연말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지금은 집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약 3년 정도 되었고 그다지 여유가 많은 살림은 아니라서 결혼 생활 내내 쉬지 않고 맞벌이를 하며 지냈어요. 예전부터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일은 정말이지 선을 완전히 넘으신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한 뒤로 지금까지 3년 동안 되도 않는 시어머니의 헛소리를 참아가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끝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다신 그 집안 식구들을 상종도 안 하고 살 겁니다. 시댁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친정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특이사항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평범한 집안이고 3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위로 오빠 하나 언니 하나 있는데 유일하게 오빠만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오빠가 유일한 아들이자 집안의 장남이라서 그런 거고 앞으로 재산은 물론 집안 살림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언니랑 저는 결혼 자금을 직접 벌어서 시집 가야 했는데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생각하면 오빠와 비교해서 차별받는다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언니나 저나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20대 초반부터 취업하고 알뜰살뜰 적금 부어가며 살았어요. 그 와중에 친정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언니와 제가 돈을 모아서 부모님을 도와드렸고 덕분에 결혼할 때 그리 많은 돈을 모아놓진 못했어요. 제가 5천만 원 그리고 남편이 3천만 원이 모인 상황에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더 많았지만 시댁에서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라며 현금으로 1억을 더 지원해 주셨고 그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깊이 들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해주신 돈이 더 크게 느껴졌고 신혼초 한동안은 제가 죄인이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듯 결혼 생활 시작한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본인 돈 1억에 대한 뽕을 뽑아먹겠다는 건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숨도 못 쉴 정도로 저를 괴롭히시네요. 그 괴롭힘은 결혼 전 신혼집을 구할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집은 전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반대하셨어요. 정해진 예산으로 주변에 초등학교와 경찰서도 있는 교통이 편한 집을 찾았었는데 어머님께서 집이 너무 오래되고 낡았다느니 안방이 너무 좁아 보인다느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다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시댁과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신혼집을 얻어야만 했는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식 올리기도 전부터 남편과 엄청 다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죠. 혼수를 맞춰가긴 하지만 집 구하는 데는 시댁에서 큰 도움 주셨으니 아무리 제가 싫다고 버티고 싸워봤자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엔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라도 더 있었다면 시댁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5천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혼수 맞추고 결혼 준비하는 것이 고작이라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포기했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계약을 했어요. 가진 돈 없으면 정말 서럽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고 1억 보태준 시댁에서 이 정도 등살인데 다른 사람들이 결혼할 때 남편 쪽에서 집을 해온다고 하면 얼마나 결혼하고 구박을 받으면서 살까 싶더라고요. 남편이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저도 시댁에 불만이 적진 않았지만 사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절에는 시댁에서 뭔가를 해준다는 것 자체로 감사해야 할 일이었죠. 친정부모님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저는 물론이고 사위한테도 많이 미안해하셨고 언니도 시집 갈 때 아무것도 못 해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떼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집안 형편에 여유가 안 되어 못 해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생각하면 마음이 더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신혼생활이 시작되었고 힘든 일은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사실 이제 겨우 한 곱이 넘기고 지옥 문턱에 들어왔을 뿐이었죠. 아마 저희 시어머니한테 누군가 지금 당장 물어보면 나는 며느리한테 한 번도 시집살이 시킨 적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테지만 시댁과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저희 집으로 어머님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저한테 양해를 구할 생각도 없었고 내가 내 아들 집에 가겠다는데 며느리 허락받고 와야 하니? 라는 식이라서 진짜 제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었죠. 남편이랑 제가 낮에 출근하고 나면 꼭 아무도 없는 빈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허락도 없이 오셔서는 저희 집 냉장고 검사도 하고 집안 청소 상태, 세탁실에 빨래는 쌓여있지 않은지 등등 철저하게 제가 하는 살림에 대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을 사진 찍어서 매일같이 제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빨래는 매일 해라. 냉장고에 반찬이 다 떨어졌으니 만들어놔라 등등. 어쩌다 한번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최소 이틀에 한 번꼴로 우리 집에 오셔서 제 모든 살림을 다 들여다보고 간섭을 하셨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자기가 얻어준 우리 아들 집이라고 항상 강조하시는 바람에 저는 손댈 엄두도 내지 못했었죠. 집을 사준 것도 아니고 겨우 2억 5천 전세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반이었지만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어머님께서도 본전 생각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심술 부리시는구나 싶어 제가 앞으로 어머님께 잘하면 금방 마음 열고 저를 좋아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어머님이 오시면 밥도 차려드리고 커피랑 간식도 내어드리면서 어떻게든 점수를 따서 어머님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반에만 기강을 잡기 위해서 적당히 이렇게 하다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는 똑같이 저희 집에 함부로 찾아오셔서 마음대로 이것저것 뒤져보고 가십니다. 저도 이젠 슬슬 한계라 생각하고 내가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는 건지 시어머니 모시고 수발 들고 비위 맞춰가며 사는 건지 저는 참고 살기 힘들었죠. 벌써 몇 번이나 남편에게 당신 어머님이 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다고 따져봤지만 남편은 전혀 제 말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우리 엄마가 와서 당신 살림 잘하라고 조언해 주시는 거지. 괜히 잔소리 듣기 싫다고 심술 부리지 말고 새겨들어. 하면서 저보고만 무조건 참으랍니다. 남편과 크게 싸워봐도 변할 생각도 없고 제가 어머님께 제발 그만 좀 찾아오라고 화라도 내야 하는 건가 고민이 늘어갔어요. 이제는 신혼도 아니고 아이까지 생겼는데 빨리 돈 모아서 이 동네를 벗어나 어머님이 더는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수밖엔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던 중 작년에 저는 임신 막달까지 계속 회사를 다녔어요. 일단 돈을 빨리 모으고 싶었고 아이까지 태어난다고 하니까 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더 커지더라고요. 시댁과 멀리 떨어져서 이사도 가고 싶고 전세가 아닌 제 집도 장만하고 싶은데 일단 아이를 낳으면 우리 벌이가 줄어드니까 최대한 많이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임신한 뒤에 서서히 배가 불러오고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와중에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 찾아와서 밥 차려달라 커피 타달라 하셨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식사를 챙겨주다가 애 낳으러 가야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이 낳고 조리원에 누워있을 때가 결혼하고 가장 마음 편했던 순간이네요. 그렇게 조리원에 2주 있다가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 혼자 몸 풀면서 집안 살림까지 하다 보니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에게 한 달만 육아 도우미를 부르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형편에 무슨 팔자 좋은 소리를 하냐면서 그냥 시어머니한테 자주 와서 봐달라 하겠답니다. 그 소리 듣고 소름이 쫙 돋아서 괜찮다고 그냥 전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염치 없지만 친정엄마에게 좀 도와달라 부탁을 했고 제대로 된 월급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친정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딱 2주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엄마가 집으로 찾아와 집안일부터 아이 돌보는 것까지 제가 힘들어하던 모든 일을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친정엄마가 낮에 저희 집에 와 계시니까 매일같이 손자 보러 오시던 시어머니가 불편해서 그런지 발길이 뚝 끊기더라고요. 저녁 늦게 엄마가 친정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번씩 오시는데 아무리 늦은 시간에 오시더라도 밥 차려달라 하거나 과일이라도 깎아오라 해서 대접받고 가셨어요. 진짜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었는지 우리 집만 오면 왜 그렇게 밥을 찾아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 계산으로 밥값으로라도 본인이 해준 1억을 다 뽑아먹으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남편 밥도 차려주기 힘들어서 가끔은 그냥 배달시켜 먹으라 하고 싶은데 옆에서 시모까지 밥 달라며 기다리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냉장고 뒤져서 반찬 만들고 국이라도 하나 끓여서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제가 유난히 체구가 작고 마른 편이라 그런지 움직일 때마다 뼈마디가 시리고 몸이 아팠어요. 남편에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시어머니 저녁에 오지 말게 이야기 좀 해달라 부탁했는데 남편은 아니, 낮에는 너희 엄마 오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밤에도 오지 말라고? 왜? 우리 엄마도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제 부탁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애라도 없었으면 그냥 다 때려엎고 그만 살자 하고 싶었지만 아직 젖도 못된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참고 살아야지 별 수 있겠나 싶었어요. 몸은 너무 아프고 힘든데 쉬지도 못하게 와서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2주 후에 친정엄마 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낮이건 밤이건 매일 찾아와서 힘들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습니다. 제게 있어서 그나마 행복했던 2주의 시간이 지나고 친정엄마가 다시 내려가시고 났더니 저희 시모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오전 10시부터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애 봐준다는 핑계로 점심까지 얻어먹고 기다렸다가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까지 먹고 돌아갔습니다. 매일 8시간 이상 어머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누워있어도 눈치 보이고 애 보다가 잠깐 짬나서 쉬고 있으면 화장실 청소 좀 하라는 둥 엄청 괴롭혀댔어요.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이 속으로 꾹 참고 살았는데 지난달 결국 우리 아이 100일이 되었고 스튜디오에 갈까 하다가 그냥 집에서 100일 사진 찍고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그 이야기 듣고 역정을 내시더니 하나뿐인 손주 100일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시댁 식구들 다 불러다가 저희 집에서 밥이라도 먹자 하더라고요. 정말 밥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미치고 팔짝 뛰고 싶었습니다. 시댁 식구라고 하면 시집간 신혼의 부부가 있는데 어른들만 모여도 6이잖아요? 저보고 밥하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나중에 돌잔치 할 때 밖에 좋은 식당 가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초대하겠다고 했더니 너는 귀찮고 힘들다고 아이 100일을 그냥 넘어가려고 해. 너 진짜 애 엄마 맞니? 라고 하시는 바람에 또다시 100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신우와 시댁 식구들까지 주말에 다 같이 온다 하는데 진짜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른만 6에 신우네 애까지 올 텐데 음식 준비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겨우 100일상인데 뭘 대단한 잔치를 준비하려고 해? 그냥 대충 우리 먹던 반찬에 밥이나 더 넣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데 철없이 떠드는 그 주둥아리를 확 틀어막아 버리고 싶더라고요. 결국 시간이 흘러 시댁 식구들이 온다는 날짜는 다가오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친정엄마에게 하소연하듯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 이야기 듣더니 뭘 그런 걸로 걱정하냐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미리 사놓으라고 한 것들 준비해놓고 엄마 도움받아서 갈비찜도 하고 잡채에 각종 무침도 준비해서 겨우 100일 잔치상 구색을 맞춰 차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손 많이 가는 음식은 그냥 배달시켜서 그릇만 바꿔치기해서 놓자 했지만 나한테도 첫 손주 잔치상인데 그렇게 하는 할머니가 어디 있니? 하면서 전부 직접 다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외할머니인 우리 엄마도 이렇게나 신경을 써주시는데 시모는 대체 왜 본인 주둥이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건지 씁쓸한 기분을 뒤로하고 일요일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돌잔치도 아니고 아이 100일이라 대충 케이크에 촛불 불고 나서 가족들끼리 사진도 좀 찍고 그 뒤로는 바로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근데 신우가 밥 먹는 내내 표정이 별로 좋지 않고 음식도 깨작깨작 먹는 둥 마는 둥 뒤적거리고만 있더라고요. 옆에서 남들은 다 잘 먹고 있는데 신우만 제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 정말 꼴보기가 싫어서 왜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신우는 조금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솔직히 이건 좀 짜고 요건 고기가 좀 질긴 것 같아요. 라며 우리 엄마가 한 음식에 타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가 음식 맛에 대해 지적을 했더니 그동안 잘만 처먹고 있던 시모도 말을 거들면서 그래, 솔직히 간이 좀 짜긴 해.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는 게 유행인데 사돈댁이 준비하셨다고 하더니 입맛이 원래 좀 짜게 드시나 보다. 라고 콕 집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저랑 같이 하루 종일 음식 준비했던 저희 엄마도 시모가 하는 말에 기분 상해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참기 힘들 정도로 짜증이 나고 있었는데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한테 심부름을 시켜대고 있었습니다. 여기 반찬 다 떨어졌는데 좀 채워주세요. 장모님, 가시는 김에 저도 밥 좀 더 주세요. 하는 식으로 여기가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인지 내 집 거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다 못해 제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한 소리 하려고 했더니 제 표정을 읽고 눈치챈 친정엄마가 그냥 오늘 하루는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셨어요. 나중엔 아예 주방에 들어가 있으셨고 시댁 식구들 중에 어느 한 놈도 우리 엄마한테 심부름 그만하시고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말하는 놈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우라는 인간이 친정엄마한테 밥 좀 더 달라고 빈 그릇을 내밀면서 어머 고생하시네요. 원래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결혼할 때 많이 가져갔더니 저희 시댁은 제 말에 꼼짝 못해요. 라고 쳐오는데 그때 더 이상 못 참고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적당히 드셨으면 다들 이만 나가주세요. 음식 준비하느라 저도 힘들었고 우리 엄마도 힘드니까 드신 건 알아서 치우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제 말에 엄마도 놀랐고 시댁 식구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저는 여기서 그만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돌잔치도 아니고 100일이라고는 해도 선물 하나 사온 사람이 없는데 다들 밥 먹는 입만 달고 와서 차린 음식만 축내고 가시려고 했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저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말리더라고요. 저는 시댁 인간들도 다 싫었지만 중간에서 하나도 중재 못하고 저한테 참아라 희생해라 이야기했던 남편이 가장 밉고 싫었습니다. 남편에게 그중에 가장 한심한 인간이 바로 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하루 종일 너네 장모가 주방에서 심부름을 했는데 너네 집안 식구들이 부려먹는 걸 봤으면서 그 와중에 너까지 장모한테 심부름시키고 자빠졌냐고 화를 냈어요.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먹고 있던 밥그릇을 뺏어서 싱크대 안으로 집어던져버렸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께서 집안 꼬라지 잘 돌아간다며 혀를 찢찢 차고는 나머지 시댁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누구 하나 엄마한테 사과 한 번 없었고 오히려 자기들이 못 볼 꼴이라도 본 것처럼 불쾌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남편한테 너랑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고 너네 집안 사람들에게 며느리 대접받기는 이미 글러먹은 것 같다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남편이라는 놈은 우리 아빠 엄청 화난 것 같은데 빨리 따라 나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우리 아빠 화나면 진짜 무섭단 말이야. 이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 제 속이 멀쩡하겠습니까? 남편한테 당신네 식구들 밥 먹은 거 알아서 정리하라 해놓고 아이 데리고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가기 위해 짐 싸서 나왔어요. 엄마랑 같이 탄 택시 안에서 괜히 서러움도 폭발하고 오늘 내가 엄마한테 괜히 도와달라는 소리를 했구나 싶은 마음에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친정엄마에게 왜 아까 그 인간들 밥 퍼다 주고 물 떠줬냐고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제가 시집 갈 때 아무것도 못 해주고 보낸 것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 모습 보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나 싶고 어차피 시댁에서도 저한테 집을 사준 게 아니라 남편 명의로 전세 얻어준 것뿐인데 왜 그렇게 기죽어서 살았나 싶더라고요. 친정에 돌아와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정리했어요. 그냥 앞으로는 내가 혼자 아이 키우면서 친정엄마 도움을 좀 받고 직장에 복직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었죠. 제가 아이 데리고 집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더니 지금 당장 손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라 하시더군요. 야, 너 진짜 뭘 잘했다고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가?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영영 내쫓아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물론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집에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나중에는 남편한테까지 연락이 와서는 시부모가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면서 빨리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 하더군요. 남편한테는 너랑 당장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말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디서 들은 건 있는지 아이 양육권은 자기가 가져가겠답니다. 지금까지 애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애를 본 적 없으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모가 애를 키울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양육권을 달라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양육권? 그래 잘 됐네. 오늘 바로 와서 데려가. 당신이 알아서 잘 키우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아마도 애를 달라고 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올 줄 알았나 보죠. 남편은 애 보는 일에는 완전 관심도 없고 시어머니도 와서 잔소리나 할 줄 알았지 지금까지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없는 사람이에요. 제 입에서 당장 아이 데려가라는 말이 나오자 그 뒤로는 남편이나 시모나 찍소리 못하고 입을 꾹 다물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혼 합의를 시작하면서 양육비 협의가 다 끝나도록 남편이나 시어머니 입에서 아이 데려가겠다는 말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매달 남편에게 양육비로 50만 원을 받기로 했고 제가 처음에 해갔던 혼수 비용에 남편에게 따로 5천만 원을 더 받아내고 이혼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 저는 다음 달부터 다시 회사에 출근합니다. 친정엄마가 애 보는 걸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이혼하면서 받은 돈을 합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솔직히 이혼하고 싱글맘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무런 답도 없는 그 집에서 시모 눈치 보고 남편 때문에 속 끓이며 사는 것보단 나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좋지 않은 일이 생겨버려서 너무나도 미안한데 그런 멍청한 아빠, 그런 못된 할머니 밑에서 사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이 아이한테도 훨씬 나을 겁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전화해서는 저랑 우리 아이가 보고 싶다며 펑펑 울길래 이제 와서 주접 떨지 말고 양육비나 똑바로 보내라 했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괜히 부모님 마음만 아프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뿐이네요. 앞으로 살면서 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